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구체적인 문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 관련 보고서인데요. 물론 채무자 정보나 사건 번호, 또 관련된 회사 이름 같은 건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정보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또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안에 담긴 핵심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보고서에 나온 채무자의 기본 상황부터 좀 보시죠. 이분이 74세 남성분이신데요. 현재 직업은 없으시고 월 수입은 약 106만 원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06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곳도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이라고 하네요. 아, 네, 연령대나 소득 수준, 그리고 이제 고시원 거주라는 점만 봐도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마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 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 있겠죠? 네, 맞아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14년에 아드님하고 같이 0000이라는 상호로, 이건 가명입니다만,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 사업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그래서 대출 등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좀 유지해 보려고 하셨지만 결국 2022년에 폐업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아, 결국 폐업을. 네, 특히 보고서에 언급된 부분이 이분이 70대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폐업 후에 다른 어떤 근로 활동을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점은요. 단순히 뭐 개인의 사업 실패, 이것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같은 이런 외부적인 큰 충격 요인, 그리고 또 고령으로 인한 어떤 근로 능력의 저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작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뭐랄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실패나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좀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까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하고 개인의 취약성이 좀 맞물린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분이 지고 있는 빚, 그러니까 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총 채무액이 약 1억 9,927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깝죠. 와, 1억 9,9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네, 채권자는 주로 신용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들이고요. 한 15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주로 생활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억 원에 가까운 빚인데, 근데 더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이 막대한 채무에 대응할 만한 재산이 보고서상으로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전혀요? 네, 현재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없고요. 지난 5년간 처분했던 재산 내역,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나와요. 심지어는 2002년에 이혼하신 배우자,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또 별거 중인 자녀들 명의로도 파악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재산 관련 항목은 전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명백해 보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등장하는 역할이 바로 파산관제인입니다. 법원이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이 관제인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은 어떤 최종 의견을 냈을까요? 궁금한데요. 보고서 결론 부분을 보니까 면책 허가 의견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면책 허가 의견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들,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다거나 하는 그런 부정행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소득이 월 106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는 도저히 2억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지급 불용 상태. 명확하네요. 그런데 그 면책 허가 의견하고 같이 파산 폐지 의견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면책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파산 폐지는 뭐냐면 파산 절차를 진행해봤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 즉 배당할 재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산 절차를 더 이상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이쯤에서 그냥 종결시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실익이 없으니 절차를 끝낸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채무 자체를 면제해주고 면책, 그리고 이 복잡한 법적 절차도 이제 그만 마무리하자, 폐지, 이런 의견인 겁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사실상 이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는 정말 한 개인이 사업 실패와 또 팬데믹, 고령화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막 겹치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참 건조하지만 또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그 어려웠던 시기, 폐업, 그리고 현재의 정말 막막한 생활까지 그 과정에 다 담겨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어떤 불행한 스토리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건 엄연히 법적인 구제 절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전망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 일부로서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접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고령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어려운 우리 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단면들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보고서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이런 노년의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